황슈타인입니다. 자, 오늘은 물리학 제1 첫 번째 운동 단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운동 단원이거든요. 처음은 간단하게 시작하겠습니다. 물리학에서 운동의 표현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조금 해볼 건데, 운동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여러 학문들 다양하게 표현을 하죠. 예를 들면 미술은 그림을 통해 가지고 역동적인 운동을 표현할 수도 있고요. 국어에서는 시나 글을 통해서 운동하는 그러한 형상을 표현할 수도 있고요. 음악에서는 음악의 리듬이나 그러한 것들로 운동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이나 물리학에서 실제 운동을 표현하는 데 있어 가지고 굉장히 정밀하고 정확하게 특정과 관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운동의 표현을 아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운동의 표현을 할 때, 운동을 관찰해서 표현을 할 때 정확하게 서술을 해야 되는데, 그 서술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개념을 지금 이 시간에 설명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다양한 그 운동들이 있죠. 첫 번째, 직선의 물 미끄럼틀을 내려오는 이런 사람들, 그리고 롤러코스터 많이 타보셨죠? 롤러코스터와 같은 운동들, 그리고 회전목마와 같은 운동, 그리고 뒤에 있는 에스컬레이터와 같은 이런 일반적인 운동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운동을 어떤 표현 방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거냐? 첫 번째, 이동 거리와 이제 변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포항고등학교에서 포항여자고등학교 길찾기를 해보면 이렇게 도로를 따라서 쭉 거리를 쭉 가게 되면 1.5km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동 거리에 대한 정의는요, 실제 이동한 그러한 경로를 따라서 내려진 그 거리를 의미합니다. 크기만 가지고 있는 양이라고 볼 수 있고요. 변이라고 하는 그런 정의는 나중 위치와 처음 위치의 그 차이,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변이라고 하는 양은요, 첫 번째 점과 나중에 있는 도착 지점 두 점을 잇는 이러한 직선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이 변이의 크기도 나올 수 있고요. 직선이기 때문에 무조건 두 점을 잇는 것은 직선만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방향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 변이는 이동 거리와 다르게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제 1차원 직선에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황슈타인이 A는 이제 이쪽을 서쪽이라고 하고 C 쪽을 동쪽이라고 합시다. A에서 B를 갔다가 C를 갔다가 다시 B로 오는, A에서 출발해서 B 갔다가 C 갔다가 다시 B로 오는 이러한 운동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 이동거리를 얘기를 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동거리는 어때요? 이동거리는 50m, 그리고 또 50m, 그리고 또 반대로 50m라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이동거리의 값은 150m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변이를 얘기할 때는 변이의 정의는 나중 위치와 처음 위치의 그 차이값을 의미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나중 지점은 B 지점이 되는 거고 시작 지점은 A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B 지점과 A 지점의 그 차이 크기는 50m가 되는 거고, A에서 B로 도착했기 때문에 우리는 동쪽으로 이동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변이는 50m, 추가로 잘못했네요. 50m와 그리고 동쪽으로 방향을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변이는 크기와 방향을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양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개념 정리를 조금 추가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동거리는 실제 이동거리, 크기만 가지고 있는 양이고요. 변이는 위치 변화량, 크기, 그리고 방향을 같이 가지는 그런 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속도 또는 속력에 대한 개념이 나오는데요. 속력은 이동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눈 값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속력도 마찬가지로 크기만 가지고 있는 양이고요. 단위로는 미터/세컨드, 킬로미터/아워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속도는 이제 분자가 변이로 가는데 변이를 걸린 시간으로 나누는 그러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단위는 미터/세컨드 또는 킬로미터/아워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평균 속도에 대한 개념이 나오는데 변이는 총 걸린 시간으로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순간 속도는 그 순간의 시간 동안에 이동한 변이를 순간 시간 동안으로 나누는 그런 개념인데, 평균 속도와 순간 속도를 예를 들어 보자면,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예를 들어 차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3시간이 걸렸다라고 한다면, 평균 속도는 만약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예를 들면 거리가 300km라고 한다 그러면 300km를 3시간, 직선 거리, 나중에 변이의 차이가 300km라고 했을 때 총 3시간이 걸렸다고 했으니까 평균 속도는 어떨까요? 100km/h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순간 속도는 어떻습니까? 순간 속도는 그 짧은 순간순간의 변이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평균 속도보다 더 클 수도 있고, 매 순간순간마다 100km/h로 가지 않았을 테니까 100km/h보다 작을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 순간 속도는. 마찬가지로 순간 속도는 자동차 계기판에 나오는 그러한 그 순간의 속도를 보통 의미를 한다라고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처음에 봤던 4가지 이러한 운동을 속도의 크기가 변하는지 속도의 방향이 변하는지 그러한 것을 유의를 하면서 한번 해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직선의 물 미끄럼틀을 내려오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속도의 크기는 어떻습니까? 점점 커지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고요. 직선이라고 했으니까 그 운동의 방향은 변하지 않는 그런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롤러코스터 같은 경우는 이것은 매 순간순간마다 속도의 크기도 변할 수 있을 거고요. 속도의 방향도 마찬가지로 변하게 되겠죠. 그리고 일정한 빠르기로 돌아가는 회전목마 같은 경우는 일정한 빠르기라고 했으니까 속도의 크기는 일정하지만 돌아가죠. 회전이라고 하는 것은 매 순간순간의 속도의 방향이 달라지는 운동입니다. 이거와 같은 경우는 속도의 크기는 일정하지만 속도의 방향이 매 순간 변하는 운동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고요.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에스컬레이터와 같은 경우는
운동은 직선이고 속도의 방향이 변하지 않고 그리고 일정한 속도라고 했으니까 속도가 일정한 그런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속도에 대한 개념이 나오는데요. 가속도는 그 어느 순간, 어느 걸린 시간 동안에 속도가 얼마만큼 변했느냐. 이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속도와 같은 경우는 변이, 그러니까 위치의 변화량, 변이의 값이 들어간 거고 가속도에 대한 그 정의는 어느 시간 동안에 속도가 얼마만큼 변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하는 거죠. 이제 밑에 두 가지 운동이 예시로 나오는데 다음 시간에 이거에 대한 그래프와 수식을 가지고 이제 개념을 정리를 해볼 건데 우선 봅시다. 등속 직선 운동. 등속 속도가 일정한데 직선으로 움직인다. 속도가 일정하면서 직선이기 때문에 방향도 변하지 않는 그런 운동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 전에 그림에서 에스컬레이터와 같은 그러한 운동의 예가 되겠습니다. 등가속도 직선 운동은 이것은 방향이 일정하고 직선이기 때문에 방향이 일정하지만 가속도가 일정하다. 가속도가 일정하다라는 말은 속도의 변화량이 일정한 운동을 의미하는 겁니다. 속도가 일정하게 이제 보통 가속도라고 하면 일정하게 늘어나는 것만 얘기를 보통 연상하는 경우가 많은데 속도가 일정하게 늘어나는 것도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고 속도가 일정하게 감소하는 것도 직선 운동에서 등가속도 운동, 직선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자유낙하 운동이거나 위로 영직 상방 운동이 있을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이번 시간 가장 기본적인 운동의 표현, 과학 또는 물리학에서 운동의 표현을 어떤 개념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하느냐라는 것을 이제 아주 기초적인 개념을 얘기를 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등속 직선 운동과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 대해서 수식과 그래프에 대해서 조금 개념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황슈타인이었습니다.